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죄가 있어요.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탈퇴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체결해놓은 협정을 마음대로 탈퇴를 했단 말이죠.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우리로서는 핵협정이 타결이 되면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수 있습니다. 삼성 좋아하고요. LG 가전제품, 핸드폰 다 좋아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매너연구소의 서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 대략 한 274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0kg 정도 되면요, 핵탄두죠. 그래서 핵탄두를 6개 제조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국가를 핵문턱 국가. 그래서 거의 문턱에 와 있다. 발만 내디디면 바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핵 문턱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2달만 마음 먹고 농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핵 활동을 한다면 바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사 어떤 정보기관이 이란이 이 핵탄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막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그 파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후 이란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바로, 새로운 제재를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불러서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좀 부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제재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협상 못 한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이미 선거 중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도 핵협상을 원한다. 우리도 원한다. 양측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파구가 없는 것이고,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죠.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든지, 본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말이죠. 이미 깎을 것을 예상하고, 특히 아랍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스탄불에 가서 빅바자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그 유명한 카이로에 있는 가장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한 할릴리 이런 데 가시면 처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요. 그 다음에 점차 50% 이상 그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이제 양면 압박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하고 싶죠. 이란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협상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란, 우리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바뀌더니 그냥 시킨 대로 다 한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도 어떤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활동, 핵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더 할 수 있다. 물론 핵탄두를 아예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 IAEA,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IAEA 의장입니다. 예, IAEA. 이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핵 보고서를, 이란에 대한 핵 보고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핵 활동 보고서.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도 그로시 이 IAEA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아, 이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란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IAEA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럽도 있죠. 자, 그래서 IAEA로서는 미국과 유럽, 이란의 핵 관련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특히 IAEA 같은 기구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IAEA가 핵 사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IAEA가 이란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밀착히 이제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뢰가 없다는 말씀은 이란이 아무리 우리는 핵 탄두, 즉 핵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이미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 핵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핵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2002년부터 즉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국제사회에 났을 때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 핵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 차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 공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이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의 군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계속 떠오르고 수면에서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본토 공격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10월쯤이었나요?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본인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가장 친이스라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만약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란이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됐고 트럼프가 왔지만, 그럼 이란이 섣불리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란의 핵시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역에 퍼져 있고 이 모든 시설을 다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설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중요한 핵시설 3-4개 정도를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란의 핵 개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데 겨우 최대한 1년, 2년 늦춘다고 해봐야 어차피 2년 지나면 이란은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 그렇죠?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국제 정세 아니면 이당 핵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호전성을 가진 아주 호전적이야. 뭐 이란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이란의 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득이 거의 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원유와 가스 70% 이상을 거의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파국입니다.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중동에는 다양한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 우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핵협상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제 손의 결과는 핵협상이 잘 돼서 미국과 이란 간에 새로운 핵협정이 타결되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가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죠. 그것은 이제 JCPOA라고 해서 이란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탈퇴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가 만든 협정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란 핵개발을 막기에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어서 본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 놓은 협정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핵협정을 잘 준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본인의 성과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지금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만든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아주 강경한 자세에서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란에게 좀 제스처를 보이면서 핵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서는 핵협정이 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핵협정 타결되면요,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이란은 여전히 아직 인프라라든지 플랜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수 있습니다. 핵협정이 타결되면 이란 제재가 완화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삼성 좋아하고요. LG, 우리 가전제품, 핸드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이란이 하나의 돌파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확전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결국 이란과의 핵협상이 실패한다는 거죠. 미국과 즉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남은 옵션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남은 옵션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가 그냥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놔둔다. 현상 유지하고 중국에 집중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한다. 그거고요. 그럼 나머지 3년을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그냥 가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대안은요, 군사적 수단이에요. 군사적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하겠죠.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이란과 아주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이 푸틴을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드론을 줘서요. 거의 뭐 전세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스크바에 이란산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들 정도로 이란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